네, 낙동구 비문학 법률 효과 가봅시다. 좀 내용이 어려워서 굉장히 꼼꼼하게 봐야 하는 지문입니다. 자, 처음에 한번 봅시다. 한 줄 한 줄에 담겨있는 모든 정보를 다 챙기셔야 됩니다. 자, 첫 번째 줄에 매매계약, 물건을 사고 파는 거 또는 뭐 집을 사고 파는 거, 매매계약이나 유언 등과 같은 법률행위가, 그러면 매매계약이나 유언은 법률행위가 된다. 법률 효과를 발생시키려면 성립요건과 효력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두 가지. 성립요건은 법률행위가 성립되기 위한 요건으로 성립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법률행위가 불성립했다라고 합니다. 효력요건은 이미 성립한, 자, 그러면 성립했다라는 거는 뭐를 의미할까? 성립요건을 갖춘 경우에 그 다음에 법률행위가 효력을 발생시키는 데 필요한 요건, 이를 갖추어 효력을 발생시켰을 때 법률행위가 유효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법률행위가 유효하기 위해서는 성립요건이 갖추고 그 다음 효력요건까지 갖추어야 법률행위가 유효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둘 중에 어느 하나의 요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법률행위는 유효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법률행위는 성립하였지만, 즉 성립요건은 갖추었지만 효력요건이 불충분하여 그 법률행위가 성립한 당시부터 법률상 당연히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 그 법률행위는 무효가 됩니다. 법률행위의 무효는 무효 사유가 존재한다면 특정인의 무효 주장이 없어도 그 법률행위가 처음부터 효력이 없는 것이 되며, 즉 무효 사유가 있다면 누군가가 주장하지 않아도 그것은 처음부터 효력이 없는 것입니다. 기간이 경과해도 무효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아요. 뭘 하면 효력 요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시간이 지나도 계속 이 법률 행위는 무효 상태입니다. 자, 그러면 일단 첫 번째 문단은 법률 행위의 유효 조건에 관한 거고, 두 번째 문단은 법률 행위가 어떤 경우에 무효가 되느냐를 이야기합니다. 자, 유효가 되기 위해서는 성립 요건을 갖추어야 하고 그 다음에 효력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그런데 무효인 경우는 성립 요건은 갖추었지만 효력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이것은 무효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에서의 성립 요건은 갖추었다라는 말의 의미는 성립 요건이 갖추어져야만 그것이 법률 행위로서 성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성립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아예 법률 행위 자체가 될 수가 없죠. 불성립했다라고 이야기하니까. 한편 법률행위의 취소는, 자, 여기서는 취소에 대해서 다룹니다. 법률행위로서 일단 효력이 발생하였다가, 자, 이 얘기는 성립했고 효력이 발생했습니다. 어떤 사유가 있어서 그 법률행위가 성립한 당시로 소급하여 효력을 잃게 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자, 소급이라는 건 뭐냐면 시간을 거슬러 적용이 됩니다. 시간을 거슬러서 적용되는 것을 소급이라고 합니다. 법률행위가 성립한 당시로 돌아가서 효력을 잃게 되는 경우, 법률행위의 취소가 확정되면 법률상의 효력은 무효와 같아지지만, 즉 효력이 사라지는 건 같지만 취소 사유가 존재하더라도 취소권을 가진 특정인이 취소를 주장할 때에만 그 법률행위의 효력이 없어질 수 있습니다. 즉 취소 사유가 존재해도 특정인이 주장하지 않으면 그 법률행위는 그냥 유효인 상태로 머무른다는 겁니다. 또한 취소권은 일정한 기간이 경과하면 소멸이 되고 취소권이 소멸된 법률행위는 결국 유효로 그냥 확정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취소에 대해서 다루고 있어요. 무효인 법률행위에는 아무런 효력도 생기지 않으며 법적으로 아무것도 없는 상태라고 보기 때문에 소급하여 유효로 할 수 있는 대상이 없는 상태입니다. 즉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도 처음부터 효력이 없었기 때문에 유효로 바꿀 수 없죠.
그래서 무효인 법률행위, 즉 무효행위는 다른 법률행위로 전환하기도 하고 추인함으로써 그때부터 새로운 법률행위가 되게 만들기도 합니다. 자, 추인이라고 하는 건 추후에, 즉 그 일이 일어나고 난 나중에 그 법률행위에 대해서 유효임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때부터 새로운 법률행위가 되게 만드는 거죠. 무효는 이미 성립된 법률행위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이러한 전환이나 추인이 가능한 것이며, 만약 법률행위가 불성립했다면 전환이나 추인도 할 수가 없어요. 즉 성립 조건, 요건을 갖추고 나서 성립 요건은 갖추었으나 효력 요건은 갖추지 못했던 무효의 행위를 나중에 전환하거나 또는 추인할 수 있다. 무효행위로 전환한다는 것은 무효인 법률행위가 다른 법률행위로서의 효력 요건을 갖추고 있을 때 그 법률행위로서의 효력을 인정하는 것, 즉 다른 법률행위로 효력 요건이 갖추어졌다면 이때 전환을 위해서는 당사자가 무효임을 알았더라면 그 법률행위가 아니라 처음부터 다른 법률을 행위를 했을 것이라고 인정되어야 한다. 즉, 당사자가 무효임을 알았더라면 그 법률행위가 아니라 처음부터 다른 행위를 했을 것. 쉽게 말해서 요 법률행위가 무효라는 걸 몰랐기 때문에 시도했을 때에만 인정이 됩니다. 무효행위 전환의 예로는 이걸 이해하는 게 중요하겠죠. 징계해고로서 효력 요건을 갖추지 못해서 무효가 된 법률행위가 징계 휴직으로의 효력 요건은 갖추고 있을 때 징계 휴직으로 전환해서 법률행위가 유효가 되는 경우를 들 수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 봅시다. 자, 이 예를 한번 이해해 볼게요. 자, 회사 A가 있어요. 이 회사 A에 근무하는 갑이라고 하는 회사원이 있어. 그런데 이 회사원이 뭔가 회사 측에서 봤을 때 징계, 벌을 받아야 할 만한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회사는 갑 회사원에게 처음에 징계성으로 너 잘못했으니까 해고 자를 거야. 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이 징계 해고는 성립 요건은 갖추지만 효력 요건을 갖추지 못했어요. 이런 경우에 해고는 할 수 없어. 자, 그때 회사가 그래? 그러면 해고 말고 징계, 휴직, 너 몇 달 쉬어? 일 못해? 대신 월급 안 주겠지? 자, 요렇게 전환했다라고 합시다. 이게 가능하다라는 얘기예요. 언제 가능하냐? 이 회사 A가 징계 해고가 무효이고 징계 휴직이 유효라는 사실을 알았다면 처음에는 징계 휴직을 했을 것이다. 처음부터 징계 휴직을 했을 것이다 라는 게 이 명확해야만 인정될 처음부터 자 그랬을 경우에만 인정되어야 한다 그 얘기입니다. 처음부터 무효라는 걸 모르고 이게 유효하다는 걸 이제 알았더라면 그렇게 했을 때 자 이 얘기입니다. 이 부분은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데요. 현장에서 조금 더 보충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해하면 정리가 될 것 같아요. 당사자가 여기서 당사자는 회사 A예요. 무효임을 알았더라면 자, 징계해고가 무효라는 걸 알았더라면 그 법률행위, 즉 징계해고가 아니라 처음부터 다른 법률행위, 즉 징계 휴직을 했을 것이다 라는 게 인정되어야 한다 이 얘기입니다. 무효행위로 추인한다. 자, 무효행위를 추인한다는 것은 무효가 된 법률행위가 갖추지 못했던 효력 요건을 나중에 보충해서 새로운 법률행위로서의 효력을 인정하는 것. 무효행위를 추인하면 그 무효행위가 처음 성립한 때로 소급해 유효한 것이 되는 게 아니라 추인한 때로부터 새로운 법률행위를 한 것으로 봅니다.
민법은 원칙적으로 무효행위의 추행을 인정하지 않지만 무효 원인이 소멸한 상태고 당사자가 기존 법률행위가 무효임을 알고 추인한 경우에 한해서는 추인을 인정합니다. 즉 원칙적으로는 인정하지 않는데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경우가 있고 그게 바로 이러한 상태다 이 이야기입니다. 법률행위가 무효가 되면 그 행위에 따른 법률 효과도 생기지 않으므로 무효행위를 근거로 하는 청구권도 부인됩니다. 자, 법률행위가 무효가 됐어. 그러면 이 무효행위를 근거로 해서 근거로 하는 청구권도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해당 법률행위에 따라서 채무가 있는 경우 상대방이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기 때문에 채무를 이행할 필요가 없어요. 만약에 이미 채무가 이행된 경우라면 수령자는 해당 이득을 반환하는 부당이득 반환 의무를 집니다. 무효는 시간이 흘러도 그대로 유지되지만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은 소멸시효가 있어서 영구적으로 주장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정해진 시간 안에 반드시 반환 청구권을 행사해야 합니다. 자, 법률행위가 무효가 되면 그 무효행위를 근거로 하는 청구권도 부인된다. 그 예로 채무 이야기가 나왔잖아요. 자, 이걸 조금 풀어볼게요. 자, 추인